앞서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 알아봤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현재 정치적 코너에 몰렸습니다. 선대위 혼란에 책임을 지라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건데요. 이 시각 중진 또 재선 의원들의 모임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스스로 직무정지를 선언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 대표는 거취의 변함이 없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톰과 제리처럼 계속 불협화음을 내는 이 둘, 바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죠. 조용하다 싶으면 불협화음이 들리는데 이번엔 정말 심각합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선대위 대개편 소식을 듣게 된 윤 후보는 모든 일정을 취소했죠. 그러곤 어젯밤 9시 넘어서야 당사를 나오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러 선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거는 뭐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좀 사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큰 쇄신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계셔서 저도 연말 연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선대위 대개편 실제 하는 건지 어떻게 할지 말을 아꼈습니다. 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자세하게 얘기 드리기가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조금 걸립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후 윤 후보는 현재까지 당사에도 모습을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당사에서 진행된 선대위 회의에도 불참했는데요. 오늘은 출근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댁이든 아니면 뭐 바깥이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듣겠죠. 예. 지역이 없으면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한 사람을 뭐 만날 필요가 있으면 만나겠죠. 선대위 대개편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선대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그건 오로지 후보가 결정하는 문제지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의견 제시할 단계는 넘었고요. 예, 후보가 숙고하면서 어떤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후보가 아마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가 어느 정도 본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잇따른 실언 논란이 이번 지지율 하락세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점을 인지한 겁니다. 윤 후보가 반성 모드에 들어간 사이 선대위 내에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셉니다. 윤 후보 지지율 하락세에 이 대표가 영향을 끼쳤다,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당내 의견은 이준석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점잖게 표현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계륵과 같은 존재고, 보다 강한 표현을 쓰면 그보다 훨씬 못한 존재죠, 지금으로서.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7, 8인 정도는 대표께서 백의종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준석 대표 없이는 2030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된 어떤 주장이 아닌가. 여기에 당 안팎으로도 이 대표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의총에서 의원들이 당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저는 따르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네. 전체 의원들의 요구가 과연 어디에 닿아 있는가, 그것을 좀 먼저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11명은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가 보류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를 의총에 불러서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상 항의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 자리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 만류를 하면서 겨우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재선 모임 열렸고요. 중진 모임에서도 쓴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 원로인 김명우 전 국회의장도 이 대표를 젊은 꼰대라고 비칭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요인이 당내 불협화음 때문이고 기책 사유가 대표인 이준석에게 있다면 본인은 서운해하겠지만 사실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사퇴 압박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에게 나는 손학규에게 단련된 사람이란 말을 남겼죠. 갑자기 손학규? 어떤 의미일까요? 2016년으로 19년으로 시계를 다시 돌려보자면 이 대표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이죠. 당시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최고위원직을 내걸었지만 당대표 사퇴는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손 대표가 버텼던 것처럼 본인도 대표직에서 순순히 물러나진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사무총장이 사퇴했느냐라고 되물으면서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권성동 사무총장을 거론했는데요. 권성동 사무총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선 본인도 당대표에서 물러나진 않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고 당대표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선대위 대개편을 갑자기 발표한 것이 쿠데타란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권을 받은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는 행동이 쿠데타라고 하는 인식은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선대위 개편 방안과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원래 개편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랑 항상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역할 제안은 상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서 시계를 돌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 서사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할 때부터 이 둘 홈과 제리였습니다. 지난 7월 30일 이 대표가 여수 순천으로 지방 출장을 갔을 때 윤 후보가 갑자기 입당하며 갈등이 일었죠. 사전에 논의했던 일자가 유출돼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윤 후보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당대표 패싱이란 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이고요. 지난 11월 30일엔 이 대표가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당무 거부 시작했죠. 12월 3일 후보가 직접 대표를 만나러 간 일명 울산 회동을 통해서 겨우겨우 화합 국면에 이르렀는데요. 후보님이 안 입으실까 걱정이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문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네, 이렇게 커플티도 있고 보기 좋았었는데 말이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선대위 모든 직을 사퇴한다고 이 대표가 밝히면서 갈등이 또 터진 겁니다. 과연 이 둘의 불협화음은 엔딩 맞을 수 있을까요? 일반 유권자들은 불협화음보단 아름다운 짜임새 있는 공약 화음 보고 싶은 마음일 텐데 말이죠. 선대위 대개편을 두고 윤석열 후보 어떤 선택할까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관련 소식은 다정회에서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극에 달한 윤석열, 이준석의 불협화음, 나란히 위기 맞은 두 사람.